자, 괴물을 만든 청와대 참모. 오늘 이제 문화일보에 나온 칼럼을 저희가 좀 인용을 한 건데요. 자, 최순실 씨가 나라를 뒤흔든 것처럼 지금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계속 꾸준히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자홍 차장. 네. 최순실 씨 사건 터진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 대통령 하면 콘크리트 지지율이다라고 표현이 됐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마의 30%가 최근에 깨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둘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30%를 좀 넘겼었는데 네. 10월 셋째 주에는 28%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둘째 주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네.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씨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2대 특혜 네. 의혹이 집중적으로 부각된 네.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비슷한 상황, 사실은 이제 하늘을 모르고 높았던 지지율이 무너진 것, YS 때 상황과 좀 비슷하다는 비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자, 박관영 비서실장, 전 국회의장이 이제 YS의 비서실장일 때 아들 현철 씨와 관련된 얘기가 좀 일화가 남아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는 과연 어떻게 자기 직을 걸어야 하는지에 관련된 교훈이 될 만한 대목에서 저희가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집권 2년 차니까 어떻게 보면 임기 반환점을 돌기 전인데요. 당시에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비서실장이던 이 박관영 실장이 김현철이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 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비서실장이라면 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대통령이 없다면 이제 쭉 이끌고 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대통령 YS의 가신 출신인 홍익일 씨는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네, 절대 김현철 씨에 관해 말하면 안 된다. 대통령에게 절대 아들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아들 애정이 대단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년 차 때 그런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그런 걸 알았다라면 임기 말에 그런 국정농단 사태를 예방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것을 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홍익일 총무수석도요. 어차피 대통령의 성공, YS의 성공을 바랬던 중요한 참모인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저거 지금 김현철이 모든 거 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라고 네. 했잖아요. 네. 소문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진실이었죠. 진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박관영 당시 비서실장이 네. 굉장히 뭐랄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네. 얘기를 한 건데 저도 당시에 현장에 있을 때 네. 엄청난 그런 김현철 네. 씨가 그 힘을 쓰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던 게 아주 대한민국에서 아주 엄청난 포스트 대단히 중요한 포스트의 자리인데 네. 거기에 지금 뭐랄까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저보고요 뭐라 하냐면 제가 거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아니 어떻게 저기 그런 자리를 네. 자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렇게 기자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을 합니까 했더니 제가 김현철 씨를 좀 압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김현철을 알기 때문에 네.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서 야 저런 사람들이 저런 자리에 가서 되느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구자홍 차장 좀 네.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박관영 당시 비서실장이 6개월 뒤에 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직접 대면 보고죠. 그렇습니다. 어려운 보고를 드리겠다. 지금 김현철 소장의 부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애둘러서 표현을 한 겁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아무런 공직도 갖고 있지 않은 김현철 씨가 소통령으로 불리던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YS의 반응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김영삼 대통령이 이 박관영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고는 뭐 아무런 언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쓸데없는 소리 마라. 네.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셨던 얘기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침묵으로 일관했고요. 더 네. 충격적인 것은 박관영 비서실장이 그렇게 이 진언에 가까운 네. 보고를 하고 이것이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려서 비서실장에서 물러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네. 심리 선생님, 이건 어떻습니까? 결국 글쎄요, 이 뭐 자리 몇 달 뒤에 물러날 각오를 하고 얘기한 거겠죠. 지금요 우리 저기 언론계에서 또는 저기 그래도 상당히 정계나 이런 데를 취재했던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네. 이게 큰 쟁점입니다. 이런 상황.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일부는 자기 직을 걸고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직을 건다고 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네.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에 뭐 청와대도 근무를 해봤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한 그런 저희가 뭐냐면 이런 저기 결론은 많이 하는데 결론이 지어집니다. 직을 네. 걸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 직을 걸어도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결국은
결국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네. 여러 번 네. 계속해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네. 얘기가 결론인데 바로 박관용 비서실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어려운 보고를 하겠다. 네네. 그러면서도 하여간 할 말을 해야 되는 경우를 지금 케이스를 보여준 거죠. 저게 없으면 작동이 네. 안 된다는 거죠, 청와대가. 네, 그렇다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그동안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사실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낸 분들이 사실은 일단 사실관계는 나중에 확인하더라도, 아니 모르겠어요.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고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순실 씨 부부와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특히 이제 구장차장 어떻습니까? 네. 박관천 씨라는 그 경찰 출신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검찰에 나가서 현재 우리나라의 정권의 권력설 1위가 최순실이고 2위가 정윤회고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검찰에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네. 언론에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했어야 정상이고요. 네. 그리고 이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를 두지 않았습니까? 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위청이라든지 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이 비위를 조사하게 돼 있는데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수 감찰관 팀에서는 조사를 일부 했었는데 그 조사한 내용이 이번 국감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돼 있었는데 모두 다 이제 보직해임이 되면서 결국 이 국회 증언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화면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른바 정윤회 씨나 최순실 씨는 대통령하고 저 친족이 아니잖아요. 배우자도 아니고 사촌이네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 문제는 네.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묻는 거고는 전혀 다른 문제고. 그렇죠. 명백하게 민정이라는 수석실이 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바로 여론을 전달하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대통령 친인척 내지는 그 주변 사람들 관리하는 것, 이것이 그 다음에 공직기강 문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민정수석실의 가장 큰 세 가지 줄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지난 2년, 3년 동안 우병우 수석이나 전임자였던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나 그 전에 있었던 곽상도 수석 이런 분들이 대통령에게 최순실 씨 이야기를 보고를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칼럼에 썼던 그 네. 추정이 뭐냐면, 네. 제가 볼 때는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분위기가 지배했을 것이다. 는 게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네. 저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보고가 올라갈 케이스가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정보, 경찰, 국정원, 이런 검찰 이런 데서 정보기관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대 문제라든가 또는 무슨 미르 문제라든가 K스포츠 재단 문제라든가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돈다는 것 정도는 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분명히 캐치를 해서 네. 제가 볼 때 위로 올려 보내게 돼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그렇죠. 왔다고 보시는 저는 거죠? 왔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네.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 번 정도 보고를 했더니 그것이 묵살당한다든가 또는 네. 분위기가 안 좋다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부터는 절대 보고하지 않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건 책상서랍에 들어가고 네. 청와대에서 죽었다는 것이 저는 제 판단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국가정보원 같은 곳도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뭐 경찰도 있고, 정보를 담당하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만약에 민정수석실한테 보고를 올렸는데, 아무런 반응이 잘했다거나 못했다거나, 알아보거나 말라거나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면, 국정원 같은 곳에서는 다 눈치챈다는 거죠. 그럼요. 단 한 번만 해보면 이제 안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가장 센 사람을 갖다 보고할 때는요. 네. 굉장히 엄청나게 자세한 증거를 가지고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까 박관용 실장 얘기가 나왔죠. 네. 일주일 후에 김현철 소장한테 전화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쓸데없는 얘기하냐고. 나에 대해서 왜 음해하느냐고. 네. 그 누가 얘기해 줬겠습니까? 그 보고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제가 그거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도 했을지 모르지만 네. 그 주변에 누군가가 해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장 센 사람은 오히려 보고하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들다는 게 청와대의 어떤 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 밑에서 한두 번 올라왔고 그것이 묵살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럼 묵살한 사람은 결국 비서실장 민정수석실이죠. 또는 민정수석이잖아요. 물론입니다. 예. 묵살한 이유는 대통령을 불편하게 할까 봐. 그렇죠. 그런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직무유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네. 바로 직무유기가 뭡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역할을 못했다는 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네. 직무유기 소리가 나온다면 민정수석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코미디 같은 게 뭐냐면 그 직무유기를 한 사람이 지금 검찰 수사를 보고받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코미디다라고 보는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대면 보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대면 보고를 하게 되면 은밀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비위 사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정보를 취합하는 민정수석도 있을 수 있고 국정원장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대면 보고를 해서 그 사람의 이 비위를 확인해서 이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이런 공식적인 대면 보고는 이제 사라졌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떤 이제 그 국장과 과장에 대해서는 네. 수첩에 기재될 정도로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도대체 누가 박 대통령에게 그런 정보를 주입을 했을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실세가 박 대통령을 비밀리에 접촉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 아닌가? 그래서 공적인 국가 운영의 시스템은 무너지고 이 비공식적인 어떤 그 라인에서 이 불필요한 정보가 올라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을 좀 자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강원도 횡성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정윤회 씨도 저희 기자가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최순실 씨 논란 이거와 관련된 정윤회 씨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제 이혼한 사이고 굉장히 불편한 사이긴 하겠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자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정윤회 씨의 궁금함에 민정수석실이 좀 설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장면 소개합니다. 청 내에서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나 이런 게 일리는 있는 말인데. 제가 아는 JYP나 이런 분들 분명히 올겠다고 생각합니다. JYP께서 그런 일은 정말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용인이 됐다는 건 그냥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도 신령을 갖고 일을 했었고 일을 한 적이 없었고 오로지 그냥 신령 갖고 잘 한번 해보자 새로운 정치 한번 해보자 그 신령 갖고 일했었군요. 글쎄 굉장히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고 차분하게 말하는 정윤회 씨의 음성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대통령은 올곧은 분이다. 왜 이런 게 용인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 답은 민정수석실이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